여러분들과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운동 후손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독립운동 후손분들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없어졌습니다. 오면서 독립운동 후손분 중에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제 여기 경비원분들도 더 이상 독립운동 후손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독립운동 후손분들이 여기에 잘 있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지도 않는다고 하고요. 현수막 현수막 걸면 그날 오후에 바로 떼지거나 밥 먹으러 가면 현수막 바로 떼버린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단 독립기념관을 저희가 처음 가게 된 이유는 그 독립운동 후손분들께서 집회나 아니면 시위 같은 것을 하는데 좀 관심도를 모아야 되는데 관심도가 모으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청년 채널 차원에서 천안에 먼저 내려갔었고,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차박하면서 이제 김영석 사퇴를 촉구하곤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독립운동 후손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도 조금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이 독립기념관에 김영석 사퇴를 촉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갔었었는데, 그 시간에 갔을 때 이제 아무런 독립운동 후손분들을 뵐 수가 없었었죠. 예. 네. 당연히 저는 독립기념관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천안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도착하기 한 1시간 정도 전쯤부터 이제 독립운동 후손분들께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독립운동 후손분들께 들었던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는 독립기념관 안에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도 있었고, 다른 정당 뭐 조국혁신당이든지 진보당이든지 그런 곳에서도 천막을 쳐놓고 독립기념관에 김영석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곤 했었었는데, 그 천막들도 다 없어졌고, 또 1층에 있던 시민단체 분들께서 이용하던 공간들도 다 밀어버리고, 경비원분들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독립운동 후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많이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언론사 JTBC나 이런 곳에서도 와서 촬영하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많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경비원분들도 그 독립운동 후손분들의 현수막이나 아니면 자보 아니면 물품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선산행에서 압수해 가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회수해 가서 돌려주지 않고 독립운동 후손분들을 약간 좀 농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잖아. 정권이 바뀌었으면 김영석 같은 자는 쥐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떵떵거리고 이렇게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주로 김영석 퇴진운동을 하는데 그 본 장관이 권오을이라고 그저 보수분이잖아요. 네. 그 본처 장관이 보수라 그러는 거 아닌가? 왜 이분이 단호하게 지난번에는 뭐 뭘 한다 하더니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김영석을 뭐 봐주는 건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김영석을 임명했을 때부터 김영석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뉴라이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 그들이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알면서도 아마 임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재명 대통령님이 바뀌셔서 정말 그래도 좀 다행이지만 네. 그 밑에 있는 다른 많은 분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좀 독립운동 후손분들께서 이재명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마음 놓고 사시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 후손분 중에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제 여기 경비원분들도 더 이상 독립운동 후손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경비원분들도 더 이상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영상에서 밝히셨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관심을 끊었기 때문이에요.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독립운동 후손분들에 대한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그 경비원들이 더 득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독립기념관 안에서
그 김영석이 예배를 드리고 뭐 김영석이 자기 지인들을 초청해서 뭐 ROTC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을 고발한 내부적인 또 고발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끊으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후손분들이든 아니면 독립운동 후손분들의 또 후손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독립운동 후손분들이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계신데 그분들도 후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 후손, 자기 아들, 자기 딸내미한테 독립기념관으로 와서 같이 투쟁하자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내 딸, 내 아들이 여기 와서 같이 투쟁을 하다가 국민적인 관심도가 떨어지고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이겨야 되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을 때 나처럼 제2, 제3의 독립운동 후손으로서 가난하게 살지 않을까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을 그때같이 좀 듣다 보니까 좀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독립전쟁을 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첫 번째가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주신 조금만 역사를 거쳐 올라가면 결국에 안중근 의사님이나 아니면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부정하고 우리의 독립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부산물 같은 거다, 선물 같은 거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사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공직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버젓이 공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혼나야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혼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과거서부터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주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라지만 그때 이미 단초를 마련해 주신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 그리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